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화학 시간입니다. 화학 시간입니다. 위대한 화학. 우리 저번 시간에 위 아래 아래 고마워 엑시드. EXID를 하면 너무 길어서 엑시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시드. 산도 엑시드인데 약간 발음 비슷하죠? 네. 애쉬드. 어쨌든 이거 외우시고요. 저번에 배웠던 걸 이어서 오늘은 그걸 찍고 뭐야? 화면을 여기 화면을 찍어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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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오늘은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아. 순차 이온화. 점점 어려워지는. 네. 뭔가 조금 더 앞에 뭐 붙었죠? 네. 순차라는 건 뭘까? 순차. 오더. 오더. 네, 순서 오더 순서죠. 맞춰서.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개 있으니까 음. 이제 하나만 떼지 않고 아. 더 떼겠다. 아. 하나씩 더 떼겠다라는 거고요. 아. 그랬을 때 에너지 얼마냐? 이게 바로 순차 이온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원자 하나당 여러 값이 막 많죠. 두 번째, 세 뭐 번째, 네 번째. 7차, 8차도 있을 수 있고, 맞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하나의 껍질의 전자가 최대 8개까지밖에 없어가지고 8개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껍질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만 이제 첫 번째 하나 떼어내고 가장 바깥에 있는 최외곽 전자를 하나 떼어내고 또 남았어 또 떼어내고 또 남았어 또 떼어내고 그 다음에 다 떼어냈다? 그럼 그 다음 것도 한번 떼어볼까? 그걸 또 떼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떼어내는 겁니다. 확 늘어나게. 네, 확. 이제 어떻게 될까를 그거 보자는 거죠. 자, 이제 마그네슘의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마그네슘이니까 플러스 12이겠죠? 네. 12고 하나 떼어냈습니다. 떼어낼 때 이제 여기 단위 값을 보면은 738kJ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1몰의 전자를 네, 떼어내려면 되게 많이 필요하네. 꽤 많이 필요하죠. 네. 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 떼어낸다. 그러니까 하나 떼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떼어내려고 한다. 이거 두 번째 거죠? 네. 두 번째 떼어낼 때 어떨까요? 더 떼어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힘들죠. 네, 더 힘들죠. 왜냐면 끌어당기는 힘이 더 셀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힘이 그대로인데 이 하나씩 떼가니까. 하나 뗐더니 나를 뭐하는 놈이 당기는. 방해하던 놈이 방해하던 그렇죠. 놈이. 나를 밀어내던 놈이 그러니까 핵과의 인력을 사랑을 방해했던 다른 핵전화가 전자가 음. 빠진 거기 때문에 유효핵 전화가 늘어나겠죠. 음.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떼기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51로 늘어납니다. 많이 저거 늘어나죠. 되게 에너지 큰 거 아니에요? 킬로줄이 제가 칼로리가 1칼로리가 4줄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밥 먹는 게 1000칼로리라고 한다면 4kcal가 우리가 4kJ이겠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랑 비슷하네요. 약간 거의. 우리가 800kcal 먹지 않나요, 거의? 한 끼에 들어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정도? 1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네. 1몰이면 수치가 얼마 안 되거든요. 12g. 12g.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떼는 게 힘들다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입니다.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족이에요. 그럼 최외곽 전자가 2개죠? 그럼 2개를 다 떼어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떼내려고 갔더니 너무 힘들 것 껍질이 하나 없어진 그 네. 안쪽에 있던 전자를 떼어내야 됩니다.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예. 어려워요. 예. 핵이랑 많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핵이랑 가까우니까 더 세게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껍질 하나가 사라졌으니 여기 있던 놈이랑 여기 있던 놈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힘듭니다. 더구나 얘는 이미 전자가 다 차 있는 상태라서 꽤 안정해요. 우리 그렇구나. 이온이 될 때도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 껍질이 다 차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무지막지하게 뛰는 거죠. 에너지가 거의 몇 배죠? 한 4배? 6배? 4배, 5배 정도? 거의 5배, 6배 정도. 전에 비해서 뭐 3배에서 4배 정도에서 6배 정도. 이 정도만큼 커지면 뭔가 이상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전자 껍질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굳이 얘 뭔지 몰라도 다음 껍질.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봤을 때 첫 번째 떼어낼 때랑 두 번째 떼어낼 때랑 세 번째 떼어낼 때 갑자기 무지막지 어렵다. 그 말은 애초에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다. 2개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알았구나. 원자과 전자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군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대강. 네, 원자핵 배가 알 수 있는 전자 거죠. 몇 개인지 알면은 진짜. 몇 쪽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몇 쪽.
그래서 요논을 이용해서 이 표거든요. 하나의 표인데 나트륨하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이제 얘 1족이고 2족이고 13족이거든요. 그 원자과 전자도 하나, 두 개, 세 개잖아요. 네. 그럴 때 순차적 이온에너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쭉 보면은 요놈에서 갑자기 커져 버리죠. 네.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10배, 9배? 예, 거의 업. 무지막지하게 차이 나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뭔 일이 일어났다.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하나였고 두 번째 떼어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힘든 거 뭔가 전자 껍질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1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그네슘 방금 봤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렇게 차이가 크죠. 네. 그 다음은 알루미늄은 아, 보니까 진짜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죠. 세 번째, 네 번째. 얘는 13족이구나 라는 근데 걸 알 수 얘는 있다는 거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네,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확연히 커지는 게 보이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4배 이상. 4배 거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자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정확히 몇 배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한 4배 이상? 한 4배 정도 이상?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정리하자면 거의 다 오늘 거의 다 했는데 전자를 하나씩 떼어냈을 때 이온 에너지에 영향 주는 요인이 어떻게 바뀔까? 아까 얘기했었죠. 네, 전자 하나 전자, 떼어내면 네. 같은 껍질일 경우에는 나를 방해하던 놈이 빠졌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나는 핵을 더 잘 느낄 거다. 그러니까 떼어내기 더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핵전화?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니까 네. 이온화 에너지도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전자를 계속 떼어낼 때 아까 봤지만 전자 껍질이 바뀌어 버리면 그만큼 이온 에너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커진다는 거죠. 네. 이거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 거의 끝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위 아래도 나오는데 이제 2차, 그러니까 1차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제일 처음에 위 아래로 배웠던 거는 알고 보니까 1차 이온 에너지였던 거예요. 전자 하나 떼어낼 때만. 네. 근데 이제는 전자 하나 이미 떼어낸 상태에서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의 값들을 다 비교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2차끼리만 한번.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 수소, 헬륨, 리튬, 나트륨, 왜 나트륨이 나오냐? 미안합니다. 갑자기 같은 족이 나왔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쭉 나가잖아요. 네. 자, 여기 이게 1차 이온 에너지였어요. 자, 2차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더 높아지겠어요. 평행 이동 아닐까요? 오. 평행 이동. 대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자를 하나 떼어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그러네. 약간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전자 하나 떼어냈으니까 원래 우리가 처음에 1차에서는 붕소의 전자 배치였지만 붕소의 전자 하나 떼어내면 베릴륨의 전자 배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에서는 마치 전에 있던 베릴륨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왼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당겨 해서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수소는 단겨가 표준화니까. 당겨 사투리로 봐주세요. 네. 수소는 이미 전자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자가 2차 없어요. 이온 에너지가 애초에 없고요. 요 놈이 이제 헬륨이 요 놈이 이제 쭉쭉 당겨가지고 요 놈이 이제 헬륨이 되는 것이고 네. 요 놈이 리튬의 측이 되는 것이고 어허.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당겨주면 2차 이온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시려고 일부러 가로축에 안 적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 핵전화는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이온 에너지는 아래 있을 거예요. 이 그래프의 아래 있을 겁니다. 아하. 많이 아래 있고 더 높은 곳에 살짝 하나씩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더 많은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니까. 같은 애들끼리 같은 이미 하나씩 떼어낸 후 2차 이온 에너지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비교해도 뭐 상관은 없는 거죠. 뭐 이게 답니다. 대신에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문제 낸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낼 수 있게 되겠죠.
1차 이온화 에너지 문제를 똑같이 2차로 만들 수 있게. 그렇죠. 근데 1차와 2차 섞어가지고 뭔가 낸다고 한다면 상당히 헷갈리겠죠. 저는 이제 저항에 휩싸이게. 그렇죠. 오락가락 할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런 방법이 없을 때 그런 네. 방법을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돼요. 결국 똑같죠. 위 아래 아래 고마워 엑시드 한 다음에 거기 적는 애들만 1차일 경우에 원래대로 적고 2차일 경우에는 하나씩 왼쪽으로 당겨서 적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벌써 다 했네 할 거 웬만한 거. 그럼 빨리 맞춰주세요. 그럴까요? 더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요즘에 너무 일찍 끝내는 것 같아. 이게 네. 원래는 좀 원래 길게 할 건데 좀 많이 쪼갠 거거든요 제가 네. 일부러. 여기서 갑시다.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금방 티타임 끝내시려고 가죠, 이제. 잠깐만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문제입니다. 모든 원소에서 2차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누굴까요? 수소. 4교시 수업이 수소는 2차가 없잖아. 종류하라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가. 이건 빵입니다. 그죠? 네. 노래방과 같이 헬륨이- 밀폐된 곳에 헬륨. 방문을 자제해 아 근데 이게 주세요. 이거 아닌가? 자, 2차 이온 에너지가 제일 큰 건 누굴까? 우리가 위, 아래,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리튬입니다. 리튬. 그렇죠. 리튬입니다. 원래는 지금 방금 전에 보고 우리가 늦은 1차가 장면이야, 제일 우리가. 큰 애가 헬륨이고 음. 2차가 제일 큰 애는 하나씩 왼쪽으로 밀리니까 아, 리튬이 리튬. 그 자리를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네, 거죠. 이거 리튬. 과제라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3차 이온 에너지 가장 큰 것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걸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더 옮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이 과제가 뭡니까? 과제는 따로 나갑니다. 저 원래 여기 이 과제랑 나가는 과제랑 좀 틀려요. 실제로 나가는 과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좀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제대로 재밌는 얘기도 못했는데 안타깝네. 하세요.